여기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니거든요. 사무실 한가운데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눈부신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스러운 공간 속 낡은 한복을 입은 작은 할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들 속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이 회사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리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보험회사 골든퓨처는 여느 날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시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강렬한 여름 햇살은 사무실 내부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단정하게 디자인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타자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던 중 낡은 초록빛 한복을 입고 작은 천 가방을 든 할머니가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지은 70세. 삶의 고단함이 새겨진 얼굴과 느린 걸음걸이는 그녀가 세월을 견뎌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사무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속닥이며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무시했다. 최민지 28세. 세련된 외모와 날카로운 업무 능력으로 유명한 상담 직원은 곧장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민지는 바쁘게 상담 중이던 손님을 마무리하고 일부러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얄미운 미소를 띤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다. 여기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니거든요. 사무실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킥킥거렸다. 김지은 할머니는 민지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며 적절한 상담 직원을 찾으려 했다. 그때 이도현 24세, 갓 입사한 젊은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유니폼과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도현은 할머니를 조용한 상담 자리로 안내하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의 필요를 묻고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지은 할머니는 처음엔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후에는 점점 더 도현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자주 질문을 반복했지만 도현은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정성껏 응대했다. 한편 민지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도현을 끌고 나가 낮은 목소리로 비꼬았다. 도현 씨, 왜 그런 분에게 시간을 낭비해요? 돈도 없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정성을 쏟는 거죠? 도현은 민지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요. 민지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흘렀고 김지은 할머니는 떠나기 전 도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골든퓨처 사무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김지은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젊은 비서와 함께 등장했다. 비서는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재빠르게 맞이하려 했지만 김지은 할머니는 냉정했다.
그녀는 곧장 지점장을 찾으며 말했다.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아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지와 다른 직원들은 그녀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김지은 할머니는 본색을 드러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선라이즈 그룹의 회장입니다. 지난번 방문은 여러분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태도, 특히 최민지의 행동을 엄하게 질책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여러분의 명예를 더럽히고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김지은 회장은 이어 이도현의 이름을 언급하며 말했다. 반면 도현 씨는 진심 어린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든 퓨처에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현 씨가 팀장으로 승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찼다. 도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민지는 부끄러운 얼굴로 뒤를 감췄다. 이후 골든 퓨처는 회사의 문화를 혁신하며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직원들에게 가르쳤다. 김지은 회장의 이야기는 회사의 교훈으로 남았고 이도현은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말은 회사 안팎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골든 퓨처 사무실은 김지은 회장의 방문 이후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김 회장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질책은 단순히 민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원 전체에게 그리고 회사 전체의 운영 방식에 큰 의문을 던졌다. 지점장 박진우는 그날 회의실에서 김 회장이 떠난 후에도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에게 말했다. 김지은 회장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오늘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태도와 업무 방식을 철저히 바꾸겠습니다. 며칠 뒤 이도현은 공식적으로 상담팀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직원들 앞에서 첫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팀은 바로 이런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박수 속에는 여전히 엇갈린 감정이 있었다. 민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무표정으로 도연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승진 기회를 놓친 민지는 마음속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회의 후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이 팀장이 된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리가 고객 하나하나를 다 저렇게 챙길 수 있으면 이 회사 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의 말에 동료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민지 씨, 우리가 정말 변해야 할 때 아닐까요? 김지은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는 태도는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나도 반성했어요. 그 말에 민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 달 후 김지은 회장은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녀는 전 직원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가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특히 이도현 씨 같은 사람들 덕분에 골든 퓨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존중과 신뢰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말은 강렬했고 직원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의 두 번째 방문 이후 민지는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아니면 너무 오만했던 걸까? 그녀는 이도현을 찾아갔다. 팀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현은 민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자리를 권하며 웃었다. 무슨 일이죠, 민지 씨?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했던 말들, 그리고 제 태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도현은 민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죠. 제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 민지 씨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민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고객에게 더 친절해졌고 동료들에게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변화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도현 팀장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댔다. 김지은 회장 역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회사의 새로운 모습 1년 후 골든퓨처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보험회사로 자리 잡았다. 고객 만족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직원들의 결속력도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회사의 로비에는 존중과 신뢰는 모든 성공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김지은 회장의 교훈과 이도현 팀장의 리더십은 단순히 회사의 성공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존중과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골든퓨처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지점장 박진우가 회의실에서 발표한 긴급 공지가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최근 경쟁회사 블루가디언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고객층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말에 사무실은 웅성거렸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도현 팀장은 침착하게 손을 들며 말했다. 지점장님,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경쟁력을 논하는 것보다 고객이 왜 우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지는 이도현을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메모를 들고 있었다. 팀장님,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도현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세요, 민지 씨. 민지는 긴장한 듯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은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우리를 신뢰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도현은 민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건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민지 씨,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세요.
민지는 깜짝 놀랐지만 도연의 신뢰에 힘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민지의 제안으로 회사는 고객 초청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지은 회장도 특별 초청을 받아 자리했다. 그녀는 조용히 행사장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행사 중 고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골든퓨처의 서비스를 믿고 가입했지만 초반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상담원이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만난 다른 직원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지는 약간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고객을 대하던 태도를 떠올리며 깊이 반성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블루 가디언에서 온 첩보가 도착했다. 그들은 고객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골든퓨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비윤리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진우 지점장은 얼굴이 굳어지며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강점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연은 이 상황을 듣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고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줍시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요. 블루 가디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지은 회장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블루 가디언과의 공개 회담을 요청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윤리적으로 경쟁하세요. 시장은 깨끗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블루 가디언은 결국 부정적인 전략을 철회해야 했다. 고객 초청 행사와 도현, 민지의 노력 덕분에 골든퓨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민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고객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지가 진심으로 말하자 도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가봅시다. 골든퓨처는 다시 한번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의 가치를 중심에 둔 결과였다. 김지은 회장은 마지막으로 회사 로비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기억하세요. 진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골든퓨처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지은 회장이 떠난 후 골든퓨처는 다시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의 말들은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도연 팀장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그가 처음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제는 자신과 동료들이 하나의 팀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최민지는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진심의 힘을 배운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객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에 임했다. 민지 씨,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칭찬하자 민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저도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지금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몇 달 후
골든퓨처는 고객 중심 서비스로 업계 최고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고객 만족도는 이전보다 30% 이상 상승했고 회사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 로비 한쪽 벽에는 김지은 회장의 말이 새겨진 동판이 설치되었다. 진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으세요. 그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 문구를 읽는 직원들은 모두 가슴속에 따뜻한 불씨를 느꼈다. 이도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정형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편지는 김지은 회장이 남긴 것이었다. 도현 팀장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이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골든퓨처를 빛내주세요. 당신이 이끌어갈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날 이후 골든퓨처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과 진심의 상징이었고 모든 직원과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르침을 남겼다.